네, 오늘 증시에선 현대차 그룹주의 질주가 돋보였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10% 가까이 뛰며 40만 원을 넘어섰죠. CES 2026에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이어 연말 상용화 계획을 밝힌 자율주행차까지 피지컬 AI로 대전환하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전략과 주가 전망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왕승묵 한화자산운용 해외 주식운용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모셔널이죠. 자율주행 자회사가 선보였는데 기자들이 라스베가스에서 CES에 참석한 기자들이 시범 운행을 각자 해봤습니다. 그 평가가 오늘 전반적으로 자세히 전해지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대차가 보인 모셔널 자율주행차. 우선 뭐 어떤 차인지 그리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김필수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셔널의 자율주행차.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번에 이 평가가 상당히 좋았던 이유도 생각 이상으로 의미가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노하우가 있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모션을 하게 되면은 자회사로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주로 운영을 했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기자분들이 모두 다 타보니까 네. 사람하고 똑같은 운행 방법에 대한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특히 예. 뭐 신호등이라든지 보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뛰어나다라는 부분이 평가가 부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서 주가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중국이나 미국의 어떤 첨단 예. 자율주행 기업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한 2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2년 정도요? 예, 특히 이제 하드웨어는 괜찮은데 알고리즘에 대한 거, 특히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 모셔널의 차를 타보면서 이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고 네.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많이 부각이 돼서 네. 아마 그 부분이 의미 전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쟁력 조금 늦었지만 기술력이 생각보다 높다. 그것이 그렇게 현대차 그룹주에 영향을 주는지 오늘 전반적으로 현대차 관련주가 모두 정말 큰 폭으로 올랐는데 왕승묵 팀장님 그렇습니까?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아틀라스 로봇은 지난주에 공개됐잖아요. 근데 주가가 좀 늦게 반응을 하는 건지 왜 유독 오늘 그렇게 관심을 끌었나요, 주가가? 오늘 현대차 보면 딱 한 가지 종목이 생각납니다. 뭡니까? 테슬라. 아, 테슬라가 다시 생각난다. 즉 테슬라의 지금 모멘텀이 예. 자율운행, 뭐 로보택시 예. 그리고 휴머노이드, 네. 뭐 스페이스 X까지 있지만 실제로 휴머노이드와 무인 자동차가 핵심 성장 동력이거든요. 네. 그것을 지금 현대차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똑같이 갖추고 있다. 국내 회사에서 이런 기업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현대차가 지금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파급력이 있고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폭등 중인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분야에서 뭔가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반영되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아, 이런 기대감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과연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앞서가는 게 아까 테슬라라고 했는데 테슬라와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또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틀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 하게 되면은 8개의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 라이다라는 중요한 센서가 있거든요. 이 라이다. 부분, 예, 라이다가 이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 세트가 수천만 원이었어요. 그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실제로 적용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제성 있는 모델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네. 몇백만 원 정도면 좋은 라이다 센서를 탑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 자율주행 업체들 보면은 라이다, 레이더, 그다음에 카메라 이렇게 성능 기업들도 있고요. 좀 짧게 예.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의 라이다. 차이점을 좀 짧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라이다 하게 되면은 카메라 먼저 말씀드릴게요. 카메라는 사람의 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눈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눈비가 와서 섞여 있을 때 잘 못 보지 않습니까? 네. 멀리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비바람 몰아친다든지 특히 해나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눈을 부시게 눈을 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못 봐요. 근데 카메라는 그런 부분의 특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뚫고 레이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멀리까지도 물체나 형태나 모양까지도 알려주는 게 라이다입니다. 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게 라이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네. 두 가지를 섞는 것이 공학적인 측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제일 좋다고 보고 그럼 있거든요.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합니다. 현대차는 카메라와 라이다를 섞는 그렇죠. 거예요? 이 현대차의 자회사인 모셔널은 초기부터 카메라와 라이다를 섞어서 레이더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섞어서 진행을 한 반면에 이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초기에 이 FSD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면서 라이다 센서가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아예 초기부터 경제성 있는 모델인 카메라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를 갖고 진행한 빅데이터가 다 모여서 시스템도 그렇게 알고리즘도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라이다가 저가로 경제성 있는 모델이 나오면서 이거를 추가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도 운영되는 테슬라의 모든 차량의 자율주행 기술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카메라만 이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 2하고 3 사이의 정도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웨이모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수준이 약간 떨어지고요. 또 운행도 작년에 뭐 텍사스 오스틴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부터 작년 후반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테슬라 자체가 세계 최고다라기보다도 좀 후발 주자 중에 하나인데 보통 여기하고 현대차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번에 모셔널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많이 그래요? 부각이 됐다. 그래서 아마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왕승묵 팀장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전반적인 자율주행차 이렇게 자세히 우리 김필수 교수님 설명을 해줬지만 앞서가는 테슬라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현대차가 얘기 뒤늦게 나왔는데 구글 웨이모 어느 정도인지 전체 구도가 지금 어느 정도이고 누가 앞서 있고 누가 지금 뒤에서 지금 쫓고 있는지 서로 방식이 어떤지 좀 큰 그림으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절대적인 운행 뭐 마일리지라든가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웨이모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 웨이모가 앞서 있고 특히 사고율 관점에서 우리가 무인 택시 탔는데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고율 관점에서는 사실 웨이모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게 실증적으로 지금 분석 그렇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게 보편화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특정 기술력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안정성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테슬라. 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온갖 유형의 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규칙을 적용해서 상황을 가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훈련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는 AI가 스스로 독학한다. 스스로 깨우침을 얻는다. 라는 관점에서 사람과 같이 아니 우리 사람도 눈 가지고 운전하는데 AI는 왜 못하겠냐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안정성 좀 떨어지지만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확장성은 있습니다. 근데 웨이모는 규칙 기반이긴 한데 거기에 제미나이와 통합을 해서 추론 능력까지 갖추었습니다. 추론 능력이라면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뭔가 액션을 움직인다 이런 그렇기는 얘기죠? 한데요. 돌발적인 상황은 기존의 규칙 기반에 기반을 합니다. 이런 빨간불이 있을 때는 서야 된다. 돌이 튀어나오면 멈춰야 된다. 이것은 규칙 기반에 의거하되 좀 큰 틀에서 저 앞에 소방차가 보인다. 불이 보이네. 그럼 나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될까? 옆에 차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은 제미나이에서 추론을 합니다. 그게 합쳐져서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액션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검증 레이어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OK 승인을 받아야 차가 움직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래서 사고율이 가장 낮은 겁니다. 모셔널은 현대차의 자회사인 모셔널은 작년까지는 규칙 기반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돌발 상황, 소위 이제 엣지 상황이라고 하는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다 포괄적으로 좀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구글과 테슬라의 방식을 장점만 모아놨습니다. 구글과 테슬라의. 그래서 규칙 기반은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멈춰야 돼.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실시간으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라이다와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온갖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이용해서 모셔널에서는 라지 드라이빙 모델이라고 합니다. 거대 운전 모델. 거대 운전 모델. 네, 자율주행판 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론을 해서 이 상황에서 멈춰야 돼. 이것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웨이모나 테슬라만큼의 주행 데이터는 쌓여 있지 않을지라도 실제 추론하기 시작하니까 데이터가 많지는 않겠죠, 당연히. 당연히 아직은 부족합니다. 물론 그 데이터도 이제 점점 축적이 되겠지만 실제로 AI가 그 데이터에 축적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론을 하다 보니까 비록 후발주자이긴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선두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겁니다. 자율주행하면 지금 구글 웨이모 얘기를 했지만 중국 회사들도 좀 무섭게 실제 무섭죠? 실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중국 현지에서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고 어느 정도 지금 보편화돼 있어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중국의 쫓아오는 속도는 뭐 우리가 말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번에 CES에서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그 정도가 아니라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도 중국의 대도시 10여 개 도시에서 이미 로봇 택시를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운행되고 있어서 네. 많은 빅데이터도 모이고 있고요. 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뭐 위라이드라든지 위라이드. 또 모멘타 또 포니 AI 이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예. 기업들이 미국의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운영을 해요. 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여 개 국가에서 30여 개 도시에서 운행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동이라든지 뭐 프랑스나 아니면은 뭐 여러 군데입니다. 이미 그래서, 예, 중국이 맞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쫓아오는 속도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일부분들은 뭐 미국하고 대등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자율주행 기술은 다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아요. 양강 구도를 끼고 맞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 예. 현대차가 얼마큼 쫓아가느냐 선두그룹에 우리가 티어 1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실제로 상용 모델을 몇 년 이후에 본격화할 텐데 여기에 끼어들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예. 이 속에는 기존의 자동차에다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게 융합이 되면서 움직이면서 비즈니스 모델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니까 예. 여기에 선두그룹에 끼워주느냐 못 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자율주행 자회사 모셔널의 상용화 라스베가스에서 연말로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연말쯤 되면 당시에는 운전석에 우리가 타고 그런 거죠. 네. 운전석에 타야 되는 거죠. 뭐 뒤에 타도 됩니다. 웨이모 같은 케이스는. 아니 현대차 모셔널의 경우 지금은 타고 있어요. 타야만 지금은 시운전 단계에서는 예. 지금 운전석에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 4로 간다는 것은 저희가 운전석에 탈 필요가 없습니다. 모셔널은 그럼 연말에 레벨 4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레벨 4 네. 운전석에 없어도 되고 네. 완전한 자율주행을 간다는 네. 겁니까?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그게 지역에서. 레벨 4가 고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예. 거기서는 이제 저희가 사람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시험 운전한 거는 운전석에도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서 네. 통제를 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은 중국 현장에서 이런 로봇택시가 시범 운행되고 있고 미국에도 라스베가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모셔널에 미국에서 적용하는 정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 이 네거티브 정책, 포지티브 정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규제 일변도 이 포지티브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허가도 나오기 힘들고요. 예.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 체계라든지 어떤 규제,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정립이 덜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오기도 좀 어렵고 속된 말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사망 사고가 나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공포함을 느끼게 하거든요. 예, 예. 상당히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저도 현대기아, 기아차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특정한 고속도로에서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나올 때도 저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지 말라 이런 얘기할 내지 정도로. 말라. 왜 그러냐면은 그런 부분에 공포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운영하는 것도 강남이나 특정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이면 골목 운전 안 하고요. 네. 스쿨존은 빼고 큰 간선에서만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데이터하게 되면은 이 치열하게 사거리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자전거도 다니고 실제 상황에서 좀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모여야지 이 데이터가 학습 기능이 생기고 그렇죠. 중요한 건데 간선에서 큰 역할이 없고 크게만 움직이면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거 맞습니다. 운전하는 그러다 거랑 보니까 똑같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모으는 데이터는 한정적이다라는 부분이 많아서 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치열한 데이터하고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납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이 좀 활력소가 돼 있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검증이 된 다음에 예. 좀 더 안전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된 다음에 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말에 이제 모셔널이 예.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등록을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에 들어오기까지는 한 2년, 3년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2, 3년? 예, 네. 안전에 대한 것들, 보험에 대한 거, 예. 제도에 대한 거 이런 게 어. 이제 안착돼야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3년 후에라도 들어오기라도 하면 다행일 것 같은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책임 문제라든지 보험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내셔널의 차가 아이오닉이죠. 5죠. 네. 아이오닉 5입니다. 만약에 현대차의 주력 모델 GB90 같은 거, GB90 네. 이런 거에 레벨 3, 뭐 2 차가 나올 수 있어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까 시간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출시가 2, 3년 전에도 뭐 된다 했지만 네. 여러 가지 성능 문제 또 안전 문제들이 겹쳐면서 좀 늦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 축적 또 검증의 시기를 구간을 미국에서 갖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라스베이거스 또 피츠버그 이런 데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데이터 축적이 되다 보면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 후에는 충분히 안정성에 대해서 뭐 큰 문제 없이 네. 통과될 수 있고 그러면 예. 한국에도 분명히 GB9 GB90이죠. GB90. GB90의 레벨 예. 3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작년 말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테슬라의 FSD가 국내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테슬라요? 일본 모델이. 근데 이제 그 모델이 지금 곤혹스러울 겁니다. 국토교통부 이러는데 자동차 관리법인데 예. 이 정부에서 허가해 준 게 아니라 예. 한미 FTA의 상위법으로 팩트 시트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증이 되면 국내에서 그냥 쓰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 별도로 허가 이런 절차 네, 없이. 그렇죠. 그냥 쓰는 예.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번에 테슬라 FSD이고 일본 모델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감독형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감독형이라는 예. 게 뭐냐면은 운전자가 앉아서 실제로 이거는 운전 보조 기능이지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은 전방 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로 본인의 책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감독형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사고는 날 거라 보고 있는데 예. 왜냐 요새 보면은 유튜브에 수십 편이 뭐 이면 골목이고 난리가 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런 정도가 아니라 현대차 그룹 같은데 아까 모셔널 시스템 같은 게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상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들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웨이모의 장점과 테슬라의 장점을 땄다. 그게 바로 모셔널의 특징인 거예요. 예. 그래서 기자분들이 어제도 뭐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와서 얘기하는 게 어떤 대처에 대한 방법에 대해 있어서 예.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 사람하고 운전하는 것 똑같은 그린웨이브 상태로 운전하더라라는 게 부각이 된 게 그 부분이 많이 안전에 많이 부각됐거든요. 중점을 맞습니다. 뒀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반년이나 1년 늦더라도 늦더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주도할 것이다라는 게 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안전에 중심을 뒀는데 만약에 이런 지금 피지컬 AI, 실체가 있는 AI, 몸통 AI 경쟁이 치열한데 그런 부분의 가장 핵심 두 축이 로봇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차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테슬라가 생각난다고 그랬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 지금 전반적으로 앞서 있다. 1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을까요? 1등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것도 좀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1등이긴 한데요. 예. 그게 대량 생산 능력 그리고 우리 뭐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뇌, 칩 그리고 뇌를 구현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예. 신경망 그리고 몸통 예. 이거를 수직 계열해서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회사는 사실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유일무이합니다. 예. 하지만 방금 뭐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대차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미 대량 생산 능력은 충분하죠. 현대차. 자연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 자동 공정을 통해서 그리고 칩 같은 케이스도 엔비디아와 협업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배터리 기술력은 사실 뭐 배터리는 테슬라는 뭐 직접 하긴 하지만 예. 뭐 충분히 지금 EV 자동차 시장에서 배터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검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제 휴머노이드로 검증하는 단계가 좀 필요한데 이걸 일원화시키는 기술력은 사실 현대차도 충분하고 딱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테슬라는 무인 자동차에서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통해서 이미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방대한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죠.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뭐 로보택시는 사실 그 근원이 같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근원이 같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같아요. 예. 근데 현대차는 아직 그건 없어요. 예. 근데 현대차도 지금 계열사에서 그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거든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예. 그 데이터를 휴머노이드에 뭐랄까 이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입시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가능하고 그래서 원래 아틀라스가 초반에는 아시겠지만 연구용이었어요. 연구용. 연구용이라고 원래 표방했습니다. 예. 움직임을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연구용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바뀌었죠. 개발형으로. 실제 산업에 투입하는 용도로. 산업 그래서 현장에 일부 자동차 약간씩 생산. 파일럿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한번 써봤고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정밀한 조작도 가능하고 네. 이게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추구하는 바거든요. 단순하고 지루하고 좀 더러운 일을 해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자율주행 피지컬에서 앞서가는데 현대차가 따라가면서 대량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여러 가지 능력과 공장과 기술을 다 갖추고 있는 느낌. 네. 그러니까 뭔가 테슬라와 한판 해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보면 비슷해요. 지향점이 현대차가 어찌 보면은 점점 AI 플랫폼 회사로 가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왜 테슬라 이게 좀 물어보느냐면 지금 서학개미들 해외 주식자 많이 하는 분들한테 이 좀 국내 주식을 많이 투자라고 하라고 그래도 여전히 미국 주식을 많이 사면서 그 넘버원 1등이 지금 테슬라거든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피지컬 AI에서 결국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자가 될 거다. 이런 믿음이 이 주식 테슬라 투자자들이 확고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맞느냐 좀 궁금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이 테슬라의 주가를 계속 유지했던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혁신적인 이 전기차의 어떤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테슬라 차량이었잖아요. 움직이는 컴퓨터였거든요. 예.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면서 뭐 스타링크를 통해서 OTA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예, 아마 자동차 시장에서는 엄두도 못 냈던 부분들을 테슬라가 시도를 하면서 그게 혁신이 일어나면서 예. 그거가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년에 보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저평가돼 있다. 예, 근데 네.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기아 같은 데는 PBV, 예. 목적 기반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 화성에 뭐 세계 최초의 PBV 공장 만들었잖아요. 트랜스포밍 모델입니다. 화성이에요.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뭐 이 작년에도 세계 혁신적인 관련 상을 다 휩쓸었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기아가 있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CES를 통해서 뭐 아틀라스 같은 예. 휴머니드 로봇 수준이 이게 예전에 그 연구용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 거기다가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차 하게 되면은 제조에 있어서는 노하우가 있는 기업입니다. 네. 또 일원화돼 있고 모비스라는 모듈로 보완해주는 기업도 있고 네. 또 세계 자동화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이 스팟이라는 로봇 개가 들어가서 검사라든지 이런 거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물류 로봇인 스트레치도 들어가 있고 아틀라스가 들어가서 어려운 일이라든지 24시간 할 수 있는 노동 강도가 큰 거를 투입을 한다면은 네. 아마 세계에서 그 테스트하는 공장이 미국의 메타플랜트 공장이지 않습니까? 네, 메타플랜트. 여기서 검증이 돼서 나오게 되면은 시너지에 대한 것들을 가성비에 대한 것들은 현대차 업을 못 따라간다는 기대감이 아마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네. 아마 새로운 어떻게 보면 큰 경쟁 모델이 현대차 그룹이 등장을 한 것이 이번 CES를 시작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 능력, 제조 능력이 워낙 뛰어난데 현대차 그룹주의 질주를 보면서 이 현대 모비스의 주가가 현대차보다 더 높이 뛰는 걸 보니까 아 이게 만드는 거는 또 현대 모비스에서도 많은 걸 하잖아요. 이게 모비스를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 옵티머스 또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칩 외에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제어기입니다. 모터입니다.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 아, 관절을 어떻게 막 움직이는 네. 이런 거? 이거를 정밀하게 하는 것이 어렵고 예. 예전에는 지금 테슬라 같은 케이스는 중국의 뭐 산화 인텔리전스 같은 토프 같은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설계는 테슬라가 직접 합니다. 네. 그 자체 설계는 테슬라 직접 하고 제조만 중국 업체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현대차는 현대 모비스에서 그 액추에이터라고 말하는 구동기를 만드는 것으로 모비스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되고 사실 저희도 이게 소근육이 발달하지 않으면 잘 못하는 것도 있지 어린애는 않습니까? 잘 못하듯이. 네, 예. 저도 아직 잘 못합니다. 그래서 레고를 많이 가져와서 놓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부분이 사실 어찌 보면 칩과 유사한 정도로 고도의 그 기술력을 필요한 기업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의 뭐 잘 아시는 하모닉 드라이브라든가 네. 또 스위스의 비상장 기업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현대차가 현대 모비스가 아틀라스를 필두로 거기 필요한 구동기만 독자적으로 또 거의 뭐랄까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한다. 그러면 그 주가는 상당히 높게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현대차 그룹주는 현대차 관련사는 좀 주가를 얘기하다 보면 계열사들에게 순환 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현대 모비스를 조금 주목해야 될 맞습니다. 않을까? 모비스가 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뭐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예.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도 회장이 직접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평가 이 로봇 회사 맞습니다. 다이내믹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평가도 처음에 구입할 때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네. 따지기 힘들 정도로 올라갈 그 겁니다. IPO 하면은 그러면 정의선 회장이 큰 돈을 주겠네요. 엄청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내부적인 문제인 아직 순환 출자 구조를 못 끄는 게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역할에 자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예. 큰 키를 이번에 올해 첫 CES를 시작으로 해서 수면 위로 확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니까 네. 그 부분이 아마 열광을 할 것이고 네. 이게 구현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후반에 모셔널의 레벨 4 수준이 일정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네. 또 아틀라스가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습 보면은 그 기대감이 반영될 거예요. 그러면은 평가 잘했던 분이 쭉 네. 올라가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살 거 없으면 4, 5년 묵어둘 거면 현대기아가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너무 평가절에 있다는 거죠. 네. 아마 그 부분들이 실제로 올라오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작점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수님은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많이 올랐을 때 조금 주의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가만 보면 팀장님 한 최근 1년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인데 향후 주가 전망, 지금 주가 평가 어떻게 하세요? 네. AI라는 어떤 테마가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GPU 뭐 이런 것에 국한되었다면 지금 피지컬 AI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찌 보면 현재까지도 가장 최선봉에 선 회사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여전히 비싸기도 합니다. 네. 비싸긴 하지만 그 모멘텀은 올해 또 내년에 계속 이어받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주가는 뭐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뭐 꼭 AI뿐만 아니라 또 스페이스X IPO 모멘텀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 그것까지 감안할 경우 최근에 또 항공우주 쪽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주가가. 네. 그래서 AI, 무인자동차, 휴머노이드, 스페이스X 이 모멘텀 한 번에 모여지는 구간이 올해 이어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테슬라의 주가도 앞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만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예. 변동성은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차는 판매가 기대를 좀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는 이제 순수 전기차는 뭐 주도권을 좀 넘겨줬다고 보여집니다. 비아디. 네, 넘어줬다고 보고 예. 다만 거기서조차도 계속 영업용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마냥 마켓시어를 계속 잃어버리도록 있도록 이렇게 놔두진 않을 겁니다. 네. 다만 거기에 주안점을 두다 보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뭐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겠죠. 네. 하지만 시장에서도 전기차는 현금 흐름만 창출해 이 현금 흐름을 어디에 제대로 투자해서 기업 가치를 상향 조정하느냐. 네. 대출을 왕창 땡겨서 하는 투자는 최근에 오라클 주가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거 이렇게 돈 많이 빌려서 투자하는데 너 이게 어디 뭐 가능해? 이런 건데 테슬라 같은 케이스는 여전히 현금으로 창출 능력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현금으로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다. 그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계속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그 고밸류에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 흐름은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뭐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지컬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차의 전략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왕승묵 한화자산운용 해외 주식운용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